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얼굴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 홈페이지에, 우리 반 홈페이지에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정보를 공지사항에 올려놨는데 아직 많은 친구들이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마냥 오늘은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국어 4학년 1학기 때 우리가 배울 국어가 어떤 내용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국어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걸 이용해서 선생님이 이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건 우리 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거는 우리 현재 4학년 1학기 여러분 교과서 표지 화면이죠. 자,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항상 교과서마다 이렇게 안내를 해놓고 있어요. 어떻게 이 교과서를 활용할 것인가. 이 단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번 이제 4학년 1학기 교과서는 총 10개의 단원인가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 알파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그보다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간 게 이제 독서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학기 중 언제라도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 보면 단원에 들어가 보면 이제 단원명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국어과 교과 역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선생님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국어과 교과 역량에서 누리며 즐기기, 즉 이 1단원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라는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학 작품이나 그런 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나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글을 읽고 난 그 자기 느낌을 많이 느껴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제 문학 작품의 즐거움, 문학의 즐거움과 그리고 문학이 또 하나의 문화라고 예술 쪽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역량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리며 즐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단원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문학을 느끼고 읽고 느끼고 즐기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원 학습 목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시나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즉, 이거는 1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시나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시 한번 볼까요? 자, 아침이 오는 이유, 김자연. 별들이 밤새 깜빡깜빡 까만 밥을 다 먹어버렸다. 시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라는 것은 지극히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한 짧은 어떠한 낱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라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시라는 것은 시에 대한 느낌이나 감상에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어떤 시를 읽고 똑같은 시를 읽었지만 누군가는 그 속에서 즐거움을, 재미있음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친구는 시를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시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자기 자기 개개인이 느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느낀 감상을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표현하는 낱말이 혹시 어려운 낱말이건 하면 다음에 한번 댓글이나 그런 걸 통해서 남겨주면 선생님이 한번 그에 대해서 설명을 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 단원을 보면 1단원 표지에서 보면
각 단원의 맨 앞쪽에는 단원 이름이 있고요.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원 도입 무료분, 바로 이 단원에서는 시와 이야기를 공부할 건데, 그 중에서 시를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요?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물음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겠죠? 이 시를 읽고 난 어떤 느낌이 들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나는, 별로 재미없는데? 혹은, 오, 별들이 깜빡깜빡하며 밥을 다 먹어버렸어. 이거는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네?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느낄 수가 있겠죠.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맞고 저렇게 생각해서 틀렸다 하는 것은 시에는 없습니다. 아주 자기가 느낀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준비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준비학습에서는 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준비하고 학습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단원에서는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를 할까? 그렇게 위해서는 어떤 단계로 공부하면 좋을까?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보다는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는 이 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서 글을 간추리는 것을 공부하는 거라고 한다면 글을 간추리는 것이 그 단원에서 가장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글을 간추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글을 간추리는 것을 차근차근 잘 배울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우선 1단원 같은 경우는 32쪽에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각자가 보이는 생각이나 보이는 모양이나 느낌들을 주고받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그림을 보고 느끼고 또는 자기가 보이는 부분이 모두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나와 다르게 봤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이 본 것을, 느낀 것을 보고, 보이는 대로 이야기 나누고, 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얘기를 나누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나온다는 거죠. 교과서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일에 대해 생각이 달랐던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지만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들과 어제 놀이동산에 놀러 갔다고 합시다. 가까이에 있는 이월드라고 할까요? 대구에 있는 대구 이월드에 놀러 갔어요. 거기에 가보면 혹시 가본 적이 있나요? 거기 가보면 되게 무섭고 재미난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도 가보면 선생님 아이랑 어디를 아버지 가보냐면 유령의 집을 가봅니다. 물론 거기는 컨셉을 좀비라는 이야기로 컨셉을 잡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선생님 큰 딸과 둘째 딸이 같이 거기 갔을 때에 큰 딸은 아이 시시해라고 하지만 둘째 딸은 거기 가서 항상 갔다 오면 거의 다 울다시피 하면서 나와요. 어때요?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누군가는 시시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누군가는 정말 무서운 공간을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차이가 나는 것이 시라는 것,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여기에서 왜 내가 그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바로 1단원에서는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기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학습에서는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익히고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까 시를 예를 들었죠. 1단원 느낌과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여기서는 시를 가지고 시와 이야기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러한 문학 작품 이야기를 보고도 서로가 그 느낌과 생각의 다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렇게 느낌을 말해보고 그 다른 까닭을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배운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1단원에서 뭐 배운다고 했죠? 바로 시나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는 걸 배운다고 했죠. 자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 시를 읽고 진짜 이 시에 대해서 각자가 느끼는 것을 한번 표현해보고 그리고 난 왜 이렇게 느꼈지? 넌 어떻게 느꼈어? 이렇게 주고받는 서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천이라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을 한번 적용해 본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교과서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실천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 반 모두가 함께 관찰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밖에 하늘에서 정말 뭐 따뜻한 봄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뭐 그렇다고 합시다. 눈이 펑펑 내려요. 펑펑 내리는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느낀 것을 가지고 한번 시를 써본다든지 글을 써본다든지 그리고 각자가 느낀 것을 가지고 시를 쓰고 글을 쓴 것을 가지고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본다는 거죠. 나는 이 따뜻한 봄에 눈이 오는 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면, 환경적으로 접근하자면, 우리 지구의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라고 하는 걸로,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에 대한 걱정이나 그런 걸 가지고 글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 벚꽃이 흩날리는 그러한 봄에 벚꽃 대신 눈발, 펑펑 한방눈이 날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또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 아름다운 봄 속에서 보이는 겨울 풍경 뭐 아무튼 그러한 아주 예쁜 것을 또 바라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직접 써보고 그리고 같은 장면을 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로가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직접 써보는 시간도 아마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들을 듣기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선생님 듣기로 들려주고 이거는 영상으로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국어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들인데요. 아마 1학기 때 국어 교과서가 가와 나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알죠? 이게 얼마나 자, 이게 첫 번째 단원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라는 단원이 1단원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서로 다른 생각이나 느낌을 함께 나누고 혹은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나누고 또 왜 다른지 그렇다면 같은 장면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각자의 느낌이나 생각들을 표현해보고 또 비교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제목을 볼게요. 내용을 간추려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단원에서 뭘 배우게 될까요? 여러분 3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그죠? 3학년 때 어떤 내용을 배웠죠?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잠깐 살펴보니까 이런 걸 배웠네요.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 내용을 간추린다. 어떤 글을 보고 대글을 대충 이것이 어떤 내용의 글인지를 간단하게 간추리는 걸 배웠네요. 자, 그렇다면 이야기 때는 그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조금 더 이제 수준 높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간추리는 걸 이제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느낌을 살려 말해요. 자, 아까 선생님이 1단원에도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라고 할 때 각자가 느끼는 느낌, 생각은 정해져 있는 답이 있다고 하지 않았죠. 각자가 느끼는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의 느낌을 드러나게 말을 해야 돼. 말한다는 거죠. 자, 여기 글을 간추린다는 건 읽고 혹은 내용을 듣고 글로 표현하거나 듣고 간추려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말을 하는 게 중심입니다. 느낌을 살려 말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느낌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느낀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되겠죠. 자, 4단원은 이제 일에 대한 의견. 일에, 여기서 말하는 일은 뭘까요? 농사일? 일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일터에 나가셔서 직장이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셔서 돈을 벌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누구나 다 일을 하고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사건, 어떤 것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갑자기 어떤 게 상황이 생기면 왜? 너 무슨 일이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일, 뭐가 문제야? 어떤 문제가 생겼어? 뉴스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 어, 어, 그러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건, 사고, 혹은 어떤 상황,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알고, 보고, 들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 생각이나 느낌이 담긴 의견인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구분하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뉴스를 보면서 하죠. 뉴스에서는 그렇게 하죠. 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전문가가 그 사건에 대해서 느낀 것 또는 전문가적인 분석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리포터나 아나운서나 기자는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기자로서 느낌을 마지막에 표현하면서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렇게 사실과 의견을 구분 짓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5단원에서는 이제 내가 만드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되게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쭉 이야기가 있다고 합시다. 당장 떠오르는 게 플란타스의 개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플란타스의 개 혹시 읽어봤나요? 거기 보면 네로라는 아이가 나오죠. 그림을 정말 잘 그리고요. 그리고 네로를 따르는 강아지가 있죠. 강아지라기보다는 큰 개가 있죠. 파트라슈. 그 네로랑 친한 그 동네에 여자아이가 있어요. 자, 그 여자아이는 되게 집이 부자였어요. 그 집의 부자였고 이야기 끄트머리 가면 그 여자 이름이 아루아인가요? 그 여자아이의 아빠가 정말 많은 돈을 어디 갔다가 오는 게 잃어버렸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이제 그 돈이 없으면 그 집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들 슬퍼하고 그 여자아이의 아빠는 돈을 찾으러 나갔고 근데 그 돈을 네로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가 멈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이어나가는 거죠. 원래 원작대로를 한다면 그 돈을 그 아이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네로는 자기가 보고 싶었던 어떤 미술관에 가서 뭐 그림을 보다가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갑자기 네로가 큰 사업을 벌였다든지 뭐 예를 든다면 아무튼 재미나게 내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상상한 이야기들을 꾸며 나가는 그러한 단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어 4학년 1학기 나 교과서에서는 이제 6단원에서 이런 걸 하게 되네요. 자,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해요. 회의가 뭐죠?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될 겁니다.
뭐 3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학급 회의나 그런 회의를 했을 건데, 이때는 일단 회의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회의를 할 것인지 또 실제로 실습도 해보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 반에 회의가 필요한 안건이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로 우리가 회의를 하는 실제로 해보고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보는 것까지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째, 사전은 내 친구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 단원은 여러분들이 3학년 때 혹시 사전 찾는 거 배우지 않았나요? 배웠던 것 같은데, 선생님 기억으로는. 아무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모르는 낱말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찾기보다는 선생님 이런 걸 권장을 해요. 글을 읽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왔어요. 그럼 앞뒤 문장을 통해서 그 사이에 이 낱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측한 것을 가지고 이제 글을 읽고 나서, 물론 정확한 뜻을 몰라서 예측해서 글을 읽고 나갔겠죠. 읽은 것,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사전을 통해서 찾아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마지막에는 이 단원에서는 자기만의 사전, 내가 찾았던 낱말들 모아서 사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단원, 이런 제안 어때요? 누군가에게 제안하는 글을 쓰고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안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다고 합시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하는 게 좋은 거겠죠? 바로 그처럼 이 제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 학교 혹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의 문제, 또 우리 하만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고요.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안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러한 제안하는 글을 쓰는 것을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9단원은 자랑스러운 한글이라고 하는데, 바로 한글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또 대단한 글자인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실제로 한글은 세계에서 제일 과학적이고 뛰어난 문자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정작 이것을 정말 편하게 쓰고 있는 우리는 한글을 점점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온라인에서 채팅이나 글을 통해서 글을 올리거나 할 때 맞춤법이나 그런 것을 너무 쉽게 틀려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든지, 지킬 건 지켜가면서 우리가 즐겨야 되는데 너무 한글을 가지고 즐기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우리 한글에 대해서, 우리 한글이 어떤 특징이 있고 이걸 통해서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또 대단한 글인지를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단원은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 문학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죠? 동화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든 그러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글을 읽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좋지만 글을 읽기 전에 만화를 예를 들게요. 만화를 보기 전에 만화나 어떤 책 같은 걸 표지해 보고 그 책 만화나 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예상을 할 거예요. 얘는 생긴 걸 보니까 여기서 왠지 주인공 같아. 얘는 생긴 거 보니까 왠지 악당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리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짐작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졌을 것 같아?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 예상을 하고 글을 볼 수도 있어요. 바로 인물의 마음, 인물이 어떤지, 어떤 만화를 보고 나서, 웹툰이나 그런 걸 보고 나서 이 상황에서 이 주인공 혹은 등장하는 인물은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에 대해 짐작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뭐 만화를 그려보는 시간도 아마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좀 편하긴 한데 조금 어색하네요. 왜냐면 선생님이 오늘 뭐 자기 변명은 아니고 오늘 학교에서 이제 하루 종일 회의를 했어요. 지금 이제 2020년 우리 아래초등학교 여러분들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아침부터 그 저녁 때까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 알림장 울린 시간 있죠? 그때 이제 갓 회의가 마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선생님 일 보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알림장으로는 8시 이후에 올린다고 했는데 이걸 올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 위해 선생님이 미리 준비를 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어떤 내용을 할 것이다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즉흥적으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시간이 쫓겨서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또 시간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길더라도 그냥 스킵해서 듣더라도 우리가 할 내용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시간 정도로만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독서 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아까 앞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독서 단원은 1학기 중에 언제든 공부할 수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당장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4월 6일 날부터 만나서 한다면 바로 여기부터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날짜가 많이 늦춰졌기 때문에 단원 1단원부터 할 것인지 다른 것부터 할 것인지 그때 가서 이제 뭐 그 전에 선생님 계획을 다 짜겠지만 그때 가서 하다가 이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야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책을 함께 정해서 우리 반 전체가 함께 읽으면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 그 하기 전에 이걸 아마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쪽.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기까지만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즘 집에 책을 좀 많이 읽을 것 같으니까 책 읽기 이렇게 해봐요 하고 있습니다. 독서 단원에서는 공부 시간에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고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눈 뒤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책 읽기라고 해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일부분만 나오잖아요. 그것을 그것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이야기 전체를 실어 놓은 책을 한 권을 정해놓고 함께 다 같이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고요. 독서 준비는 독서 준비 단계에서는 읽을 책을 정하고 책 내용을 예상하여 봅니다. 읽을 책을 정했으면 그 책을 펼쳐보기 전에 이 책은 대충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이걸 예상하는 방법은 책 제목을 보고 먼저 이 책은 어떤 내용일 것 같아? 그리고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어떤 그림이나 또 목차를 보고요. 차례를 보고 이 책은 어떤 내용이 흘러갈 것 같아? 라고 먼저 짐작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상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을 잘 읽으면서 난 이렇게 예상했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지만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이후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책에 대한 내용을 꼭 여기 들어 안 해도 돼요. 여기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은 절대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뭐 어떤 친구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웹툰 형태로 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영상을 찍어서도 만들 수가 있겠죠. 책을 읽거나 자기 생각이나 느낌대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나눠서 본다는 거죠. 나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같은 책을 읽었지만 각자가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것도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에 대해서 난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그렇게 느꼈네? 라고 하면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을 다른 친구를 통해서 같이 더 알게 될 수 있는. 자, 그래서 책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나 혼자만 읽는다면 내가 느끼는 건 1이라고 할 수 있지만 10명이서 같이 느낀 걸 함께 나눈다면 우리는 10개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책 읽기, 함께 읽는다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읽어보면서 읽을 책은 이렇게 정하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과정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선생님이 뭐 한댔죠, 오늘은? 오늘은 우리가 국어 1학기에 국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얘기를 나눴고요.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국어를 왜 공부할까? 국어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그 외에 문학도 배우고요. 또 국어와 관련된 국어 지식이나 어떤 맞춤법이나 그러한 것도 막 우리 배우게 된다는 거죠. 문법이라는 것도. 왜 이걸 배워야 될까? 그 이유 알죠, 여러분들? 국어 한글을 우리가 글을 몰라서 국어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읽을 수 있고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잖아요.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국어를, 우리말을 많이 쓰죠.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말로 돼야 될 때가 있고요. 또는 글로 표현해서 내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 보다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다른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어를 배웁니다.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이나 그 모든 것도 어떠한 낱말이나 문맥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글은 알고 글자는 알아도 읽을 수는 있고 쓸 수는 있어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게 되잖아요. 그것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국어를 더 배운다는 거죠. 바로 따라서 국어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과 느낌 그런 것들을 나누고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쓰기 위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다른 과목을, 다른 것들을 보다 더 잘 배우고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잘 내 몸에 습득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국어를 배운다는 거죠. 다른 과목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 다른 과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어를 공부를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독서겠죠. 국어 잘하는 방법은 거의 한 책을 많이 읽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책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4학년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선생님 화상 수업인데 조금 버벅대기도 했고 선생님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바로 즉흥적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좀 했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짧고 그리고 간추려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간추려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차근차근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약간 그냥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 고민은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직접 만나서 교과서를 펼쳐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연 진도를 나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네, 그 부분보다는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는 이제 그 단원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앞으로 좀 더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안녕.